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109강이고요. 내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시키다 사, 부축하다 부, 바꾸다 채, 숨다 비키다 타 이렇게 내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일을 시키다 사입니다.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나무를 지금 옮기고 있죠. 이 사람은 모래를 나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쉽게 보면 자, 이렇게가 통나무인데 여기 그림에 보면 이렇게 통나무가 있죠. 이렇게 좀 그림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 글자의 어원은 제사를 지내다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역사사자가 있는데요. 자, 역사사자에 보면 방금 전에 통나무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획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방금 전에 봤던 일을 시키다 안에 보면 역사사자가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만 빨간색을 이렇게 표시한 부분만 보면 역사사자와 똑같죠?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에 제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었는데요. 제사와 관련된 어원에서 여러 가지 글자가 같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역사 사자와 지금 현재 이 비슷한 모양의 그 위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그은 형태, 역사 사자에다가 위에 선을 하나 그어서 관리 리자라는 글자가 되었고요. 자, 방금 전에 선을 하나 그어서 된 관리 리자 앞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자를 넣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일을 시키다 사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조금 많이 변형이 되었지만 이런 형태는 일사. 그래서 이렇게 역사사, 관리리, 일을 시키다 사, 일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원이 제사를 지내다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이 왔다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령법으로 제가 이 글자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어떤 사람이 좀 통나무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나무를 들고 옮기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시키는 사람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역사사, 관리리, 일을 시키다 사, 일사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외웠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대사관 또는 물건을 사용하다 할 때 사용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일을 시키다 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부축하다 부입니다. 자, 아들과 아버지가 보이죠? 왼쪽에 서 있는 게 좀 젊어 보이죠? 아들입니다. 이쪽은 아버지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남편 사내부에서 배웠던 글자입니다. 위쪽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제가 그때 상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발, 손과 발을 뜻하는 거라 어른이 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거나 또는 사내이거나 이런 뜻으로 씁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주는데 아들이 손에 괭이를 들고 있죠. 그래서 글자에 앞쪽에 보면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에서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왔고요. 음은 남편 사내 부에서 부라는 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손, 도와주는 거 우리가 도와주는 걸 누가 쩔룩거리고 있으면 부축하죠. 부축이라는 건 넘어지지 않게 옆구리에 손을 넣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주는 거죠. 도와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부조를 한다고 그러죠. 장례식장에 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를 부양한다. 경기가 내려가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도와주는 정부에서 돈을 지출하는 걸 보고 부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해서 부축하다 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바꾸다 채입니다. 방금 전에도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또 나왔죠? 자, 남편 사내 부가 두 개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밑에 이 해일자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일자는 사람의 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사람의 입으로 사용을 하냐면 사람의 이렇게 입술 모양과 굉장히 유사한 글자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일자는
사람의 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동령법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서로 임무를 교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임무 교대를 한다, 바꾼다. 원래 어원은 쓸데없는 물건을 바꾸다이지만 사실 방금 전에 제가 동령법으로 설명드린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교체 또는 대체, 기존에 있는 걸 뭔가 새로운 걸로 바꾸는 의미죠. 그래서 이 글자는 바꾸다 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숨다 타입니다. 자, 그림에 보면 엄청나게 큰 버섯 뒤에 한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죠?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숨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왼쪽에는 몸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송이타, 이 글자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예전에 우리가 74강에서 버섯 송이타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위쪽 모양을 보면 버섯의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때도 글자 위에 이렇게 보인 거고요. 밑에는 나무에 통나무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다가는 나무 목자가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섯을 셀 때는 한타 두타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시 앞쪽으로 와서 버섯 뒤에 뭐를 숨겼죠?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몸 신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옆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워버립니다. 자,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이렇게 작게 했죠? 자, 그래서 버섯 뒤에 몸을 숨긴다. 그 다음에 버섯 송이 타, 숨다 타. 숨는 거나 안 보이게 하려면 옆으로 비스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는 비키다 타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는 숨다 비키다 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9강에서 일을 시키다 사, 부축하다 부, 바꾸다 채, 숨다 비키다 타 이렇게 네 자를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